네, 대외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 교착의 장기화를 얘기하면서도 이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던 측면들을 주목하고 있고요.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세대 교체를 비롯해서 많은 인력들이 뭐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라는 단어를 무려 23번 강조했죠. 이거는 무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전선은 경제 전선이다 이런 걸 강조한 거라 보는 입장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당초 우려했던 미국과의 대화 단절, 또 뭐 핵실험, ICBM 발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. 그렇게 보면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이 이제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력 갱생을 통해서 자력 부강을 계속 언급했고, 이건 다 뒤집어 보면은 북한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부강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분야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은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결국 이제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, 그래서 언제든지 대화의 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볼 수 있겠죠. 예,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네, 강경호 장관님. 네. 네, 똑같은 질문 드릴 텐데 북한의 전원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? 네.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신 그 평가가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평가입니다. 이 대화의 창은 열어놨다. 그리고 미측도 대화의 그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미국의 반응도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월 7일 날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한 걸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비핵화에 도달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전히 희망적이고 이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북한이 연일 비난 성명을 내놓고 있지만 핵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여전히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은 대치가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같은 거죠?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국의 신년 대북 정책 기조가 여전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.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도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 북미 간 협상이 문이 열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 회담의 향후 어떻게 전망되십니까? 뭐 이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는 지금의 이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평가를 좀 해봅니다만 그 폼페오 장관과의 다음 회담을 통해서 좀 더 그 상황 공유를 통해서 좀 더 그 명확한 그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게다가 그 1월 4일 날 미 베라원 그 아태 소위원장이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인터뷰하면서 북미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 속에서도 제재 완화나 또는 개성공단 재개를 대가로 해서 일부 핵시설을 폐쇄하는 스몰 딜을 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두 분 장관은 어떤 견해시죠? 그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다시 왔을 경우에 그 모든 것을 다 논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융통성을 지금 미 측은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합의의 범위라든가 그 앞으로의 그 협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 긍정적인 그 비핵화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진전이 되는 그런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예, 지금 현재 북미 양국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합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. 그러면서도
2020년이 갖는 여러 가지 불안정 상황을 고려해서 현상 동결이라든가 잠정 합의라든가 실질적으로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모색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일부 그 싱가포르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그 동시 그리고 그 단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그 전에 철도 연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. 특히 이번에 중국, 러시아에서도 철도 언급을 얘기하면서 스몰 딜을 통해서 이 긴장 분위기를 완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더욱더 특히 외교부나 통일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그 중국 측에서도 얘기했던 바가 북한이 연말을 시한을 놓고 잘못 오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그런 거 오판하지 말고 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제시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3개국 정상회의에 대한 성과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 대한 계속 압박을 해서의 주가 고양이를 무는 이런 형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데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. 네, 중국, 러시아의 그 결의안 발의는 역시 그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더 견인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동기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다만 그 발의 이후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논의를 보면은 이것이 그 채택이 되더라도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. 1차적인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. 상임이사국들은 물론이고 그 비상임이사국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그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안보리 특히 제재가 관련된 그 안보리의 결의들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결의들이기 때문에 그 논의 도형을 계속 저희도 지켜보면서 우리 뉴욕 대표부를 통해서 미측 또 상임 이사국들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. 외교라는 것이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죠. 거기에 또 국민의 안전까지도 포함되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호르무즈에 대한 우리 군의 파견 이런 것들 문제와 이게 또 남북관계 전체적인 것이 다 별개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잘 인용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